무성애자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방한 이야기는 무성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변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모카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젠더도 나이도 없는 고시원 히키코모리 보은입니다. 모카솜님 반갑습니다. 네, 보은님. 저희 오늘 사실 처음 만났어요. 맞아요. 준비를 하면서 스카이프로 통화를 하긴 했는데 네. 그래서 보은님 그래서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젠더도 나이도 없어요? 젠더도 나이도 왜 없냐고 하시면 없기 때문에 없다고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저도 저에 대해서 어떤 소개를 해야 잘 표현이 될까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사람보다 제가 좀 비교적 젠더나 나이 개념이 없더라고요. 저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그래서 막 존댓말 누구는 반말하고 누구는 존댓말하고 혹은 뭐 누나, 언니, 오빠 또 뭐 있죠? 하나 더 있는데 누나, 언니, 오빠? 형! 네, 형 그런 호칭들이 되게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모카솜님은 주변 어디에나 있을 법? 네, 저는 굉장히 평범해요. 여러분 주변에 어디에나 있을 법한 그런 지인으로 있을 법한? 어떤 면이 평범한가요? 일단 저는 외모도 목소리도 모든 게 일단 평범하고요. 그리고 무성애자가 보니까 인구의 1%를 차지한다고 해요. 네, 근데 그게 1% 하면 적지 않나? 하는데 굉장히 솔직히 많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렇죠. 10,000원 지하철을 타면 거기에 한 여러 명 있는 거예요, 무성애자가. 그래서 나는 무성애자지만 그렇게 여러분 주변 어디에나 있을 법한 그런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강조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그 1%에도 동의하지 못하겠는 게 그때 그 연구에서 되게 엄밀한 기준으로 따졌을 때 아예 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는 무성애자가 포함이 된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회식 무성애자라든지 반성애자 맞죠? 데미섹슈얼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론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반성애자 네. 반성애자까지 포함하고 나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좀 어느 정도 저희랑 비슷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성애 가시화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 무대에 소속되어 있고, 그래서 무성애를 좀 더 알리기 위해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시화라고 하니까 되게 뭔가 거창한 것 같네요. 네, 가시화 별거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무성애에 대해서 좀 더 친근하고 가깝게 잘 알게 되시는 그런. 왜 웃으시죠? 아니 그 친근이 너무 귀엽게 말씀하셔서 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모카솜님의 제스처를 봐야 되는데 되게 손을 이렇게 팍 하고 펼치시면서 친근하셨어요. 네, 친근. 네. 모카솜님은 무성애 가시화가 필요하다고 딱히 느끼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유래하게 됐는데요. 저는 처음에 제가 양성애자인 줄 알았어요. 네, 처음에는 정체화를 양성애자라고 내렸는데 근데 그때부터 약간의 의구심이 있었어요. 저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양성애자가 완벽하게 맞는 건가? 양성애자라고 일단은 내가 다른 단어를 모르고 다른 걸 모르니까 양성애자라고 정체화를 하자라고 했지만 스스로 솔직히 제대로 양성애자가 맞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무성애자, 무성애 이런 개념을 알게 되면서 나는 양성애자가 아니라 양성 로맨틱? 네, 바이 로맨틱 그 무성애자구나 라는 걸 나중에 제대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 기간에서 제가 퀘스처닝 기간이 한 달 이상 정도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짧으시네요. 생각보다 짧지만 네. 저는 그 당시 재수를 하고 있어서 너무 긴 기간이죠. 재수의 한 달은. 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계속 걸리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무성애가 이렇게 많이 가시화가 되면 이제 저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한번 거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무성애라는 것도 있지. 나는 무성애자가 아닐까? 라고 먼저 이렇게 한 번쯤 고민을 더 잘 해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게 확실한 계기가 돼서 무성애 가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저도 예전에 무성애자라는 말은 제 친구가 먼저 정체화를 해서 알고 있었는데 무성애자가 무로맨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연애를 하니까 무성애자는 아니겠지. 나는 뭐 설레기도 하고 금사빠니까 아니겠지 하다가 그래도 뭔가 이상해. 뭔가 약간 이상해 하다가 로맨틱 무성애자라는 분류가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설마 저건가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때 제가 성적 끌림이라는 개념을 알았다면 고민하고 할 필요도 없이 바로 나는 무성애자구나라고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성애자란 말을 접하기까지도 오래 걸렸고 저는 그동안에 연애를 하면서 너무 스킨십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고 싸우기도 많이 했고 뭐 그걸 계기로 헤어질 정도까지 가봤기 때문에 좀 그런 이해가 좀 더 있었으면 저의 인생이 좀 더 아름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이게 슬픈 일인지 좋은 일인지 모르겠는데 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서 연애하기 전에 정체가 이게 다행인 건지 슬픈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외로워요. 이거 공개 아니에요. 부인인가요? 위험한데 좀. 이게 뭐라고 이렇게 웃기지? 아이고, 우선 저희가 무방한 이야기의 진행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모카소님. 네, 저희가 진행할 첫 번째 시즌에서는 무성애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무성애자, 회색 무성애자, 반성애자, 오토코리 섹슈얼, 오토모노 섹슈얼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매화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네, 용어가 좀 복잡하죠. 네, 그쵸. 사실 제가 너무 헷갈려요. 왜냐면 무성애자, 회색 무성애자, 막 반성애자 이러면서 막 에이섹슈얼, 그레이 섹슈얼, 막 데미섹슈얼 이렇게 영어 용어들과도 항상 섞여서 퍼져왔었고 사실 저희의 정체성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죠. 네, 더더욱 모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가 게스트를 섭외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공부도 해오겠습니다. 네, 정말 열공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먼저 그럼 무성애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무성애자의 정의를 이야기하자면 무성애자는 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적 끌림은 성적 욕구가 대상을 향하게 될 때를 의미를 하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그쵸. 와닿지 않죠? 성적 끌림이 성적 욕구가 대상을 향하게 될 때. 이게 보통은 성욕이 없는 걸로 무성애자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무성욕자라는 허지웅 씨의 캐릭터가 유행하고 나서는 정말 기사에서도 잘못 쓰고. 네. 저 그 기사 보고 뭐야 이거는. 근데 내용을 들어봤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무성애자랑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쵸. 정작 허지웅 씨는 무성욕자라고 말을 했는데 무성애자 허지웅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잘못 타이틀이 달려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네. 성적 끌림이 성적 욕구가 그 구체적인 대상을 향하게 될 때 약간 그런 건데 그쵸? 저도 사실 성욕은 있어요. 성욕은 있고 그런 19금 매체들, 영상 매체든 뭐 만화든 잡지든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게 사람을 향해서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런 제가 뭔가를 하는 거랑 연결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네, 저도 약간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유성애자 친구랑 네. 대화를 할 때 정말 큰 차이점을 느꼈던 게 네. 나는 어떤 사람이랑 뭔가 성적인 뭔가를 하는 게 상상이 안 돼라고 했더니 그 친구는 그거를 아예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 목이 없는 건가? 그러니까 사람 얼굴을 아예 상상을 못 한다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성적인 상상을 하는데 사람이랑 연결이 안 된다고 하니까 목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줬는데 아예 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근데 그게 의외로 그렇게 말이 안 통한다는 것 자체가 유성애자와 무성애자의 차이점인가?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전제로 하는 게 다를 네. 수가 있죠. 완전히 생각하는 그게 깔려있는 게 완전 달라서. 하긴 왜 유성애자들이 이제 막 야한 상상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좋아하는 사람을 상상하면서 이제 막 야한 자기 위로 행위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좀 깜짝 놀라긴 했었거든요. 저는 지금 방금 충격 먹었어요. 그래요? 그런가? 저는 TV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고 이제 그 만화나 이런 묘사 같은 데서도 작품 묘사에서도 좋아하는 애를 상상하면서 저는 약간 구체적인 대상에게 그 사람이 실존하는데 그 사람하고 내가? 라는 상상이 전혀 안 되거든요. 저는 사실 사람까지는 상상이 돼요. 그래서 네. 막 되게 섹시한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상상하면서 행위를 할 때는 있는데
저희가 19금 딱지가 붙으면 안 되니까 네. 말을 많이 잘라서 순화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삐 처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만 거기에 그 사람을 그냥 상상을 함으로써 흥분이 되는 거지 제가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그 사람과 저의 접촉을 상상할 수 없는? 이해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그 상상에 포함시킨다고 하면 아니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을 감히 어떻게 그 소중한 이렇게 보듬보듬 하고 싶은 사람을 나의 이 욕구로 소비시킬 수 없어요.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냥 그 행위에 제가 참여하는 게 상상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저도 그래요. 이 얘기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 막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유성애자분들은 전혀 공감 못 하실 것 같아요. 충격받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유성애자분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충격을 먹었거든요. 부모님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사실 정체화를 하고 나서 처음에는 너무 신기해서 유성애자들한테 계속 물어보고 다녔어요. 뭐라고? 너네 이런 걸 느낀다며? 성적 끌림 느낀다며? 너네 사람이랑 하고 싶다며? 이렇게. 물론 뭐 사람이랑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뭐 상황의 패티시를 느낀 사람도 있겠지만 우선은 그냥 저는 단순히 호르몬으로서 오는 그 욕구만이 아니라 행위로 연결된 다른 뭔가 끌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냥 번식 본능인 줄 알았죠. 그쵸.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약간의 기간이 오잖아요. 생길 때 되게 호르몬이 욕구가... 폭발하는. 네. 그쵸. 저도 그때 외에는 약간 좀 무관심하다 그래야 되나? 저는, 네. 그래서 무성애자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복잡하고 어렵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저희는 이제 성욕은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성적 끌림이 없다는 거죠. 구체적인 연결이 안 된다. 행위로 연결이 안 된다라고 그쵸. 보면 되겠죠? 네. 저도 약간 짝사랑했던 친구 있는데 전 그냥 그 친구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고 딱히 뭔가 걔랑 그렇게 막 그렇고 그런 음흉한 생각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거 너무 안티섹슈얼적 발언 아닙니까?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저는 약간 그냥 그 친구랑 약간 같이 앉아 있어서 둘이 그냥 그 감정과 시간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쵸. 딱히 그 이상을 바라지 않아요. 저는 사실 스킨십은 좋아하거든요. 손을 잡는다거나, 그 정도를 한다거나, 뭐. 가끔은 그 성적인 의미가 들어간 스킨십도 굉장히 좋을 때가 많은데, 근데 제가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손을 정말 잡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혹시 이게 성적 끌림일까 하고, 나도 드디어 성적 끌림이란 걸 느껴보는 것인가 이랬는데, 손을 잡으니까 정말 모든 게 다 만족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손을 잡고 싶었던? 그냥 거기서 끝이야. 그리고 딱히 그런 거기서 성적인 만족감을 느끼지도 않고, 나는 손을 잡았어. 내가 좋아하는 애의 손을 잡았어 하고 굉장히 충족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뭔가 얘가 너무 귀여우니까 껴안아주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냥 그걸로 끝이더라고요. 그냥 정말 단순히 갑자기 충동적으로 귀여우니까. 그리고 끝. 이렇게 성적 끌림을 다들 모르고 삽니다. 저희가. 저는 되려 성적 끌림이 진짜 뭘까 조금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진짜 궁금하거든요. 저는 조금은 알 것도 같은 게 제가 느껴보진 않았지만 연애를 했던 상대에게서 느껴본 적은 많았어요. 그 상대방이 그러니까 보은님한테 이렇게 그런 걸 느끼는 거를 감지했다는. 네, 저는 그때는 성적 끌림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대체 쟤네는 뭐 얼마나 호르몬이 폭발을 하길래 저렇게 힘들어하는 걸까, 저렇게 못 참아 하는 걸까, 그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단순히 사실 제가 이게 흑역사긴 한데 애인한테 셀프로 하고 오라고 한 적도 있어요. 어머, 심했다. 하고 싶어 하고 그분이 이제 그때 이성 애인이었어요. 남성분이셨는데 그 흥분한 상태로 오래 있으면 아프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셔서 그래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길래 그러면 화장실에서 하고 와. 내 앞에서 해도 상관없지만 네가 민망해 할 것 같으니까 너 편한 대로 해. 세다. 저는 그때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자위와 우리가 관계를 맺는 건 다르지 않냐라고 했지만 저는 이해를 못했죠. 저도 좀 크게 차이. 어차피 그 감각을 느끼고 해소가 되는 거는 뇌 한 가지가 아닐까.
그냥 햇반을 먹느냐, 비유가. 압력밥솥에 밥을 먹느냐, 그런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보은님이랑 저랑 굉장히 막 이 공기가 공감대가 막 훈훈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거 듣는 분들 중에 유성애자이신 분들은 지금 쟤네가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편집을 맡아주시고 있는 화소님도 굉장히 옆에서 들으면서 멘붕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요. 아, 공감을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네. 지금 이렇게 셋이 공감대가 형성되지만 어떤 분들은 네. 못하시겠죠. 근데 그게 진짜 유성애와 무성애의 차이점이 아닐까. 그, 있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뭔가 단순히 성욕만이 아닌 이상하게 유성애자분들 죄송합니다. 달라붙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강하게 나를 갈구하고 있다? 갈구한다. 네, 약간 갈증 같은 느낌을 저는 상대한테 많이 받았어요. 저는 한번 연애를 하려고 말려고 약간 그런, 네. 그 당시에는 썸이라는 용어가 아직 없을 때였는데요. 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의 기준으로 지금으로 썸? 기준하면. 근데 그 사람이 왜 지금 이런 타이밍에서 나에게 이런 터치, 접촉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거부감이 확 들더라고요. 평소에 그냥 터치 자체를 싫어하는 편이세요? 아니요, 전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약간 느낌이 달랐어요. 그냥 그 느낌, 느낌이 약간 느낌. 달랐어. 약간 그냥 평소에 제가 그냥 손 가볍게 잡고 그냥 어깨 동무라든지 그냥 가벼운 포옹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친밀감 그런 포옹이 아니라 그냥 그 상황에서 약간 그 사람이 나에게 닿고 싶어서 약간 스킨십을 뭔가 한 것 같다는 느낌? 더 원하는 듯한. 왜 나를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네. 제 어깨를 이렇게 껴안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맞아요. 제가 느낀 것도 그거랑 비슷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저는, 물론 그때는 제가 정체화를 하기 전이라서 약간 네. 몰랐어요. 근데 요즘 이렇게 회상을 해보면, 그게 그 사람이 나한테 성적 끌림을 느낀 걸까? 이런 생각을, 네. 저도 지나고 나서 그게 아마도 성적 끌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지금은 끝났지만 연애를 했었는데 네. 이제 상대방 분이 그 반성애자 분이셔서 깊은 유대감을 느끼면 성적 끌림을 느끼는 분이셨어요. 반성애자는 타인과의 유대감이 생기면 성적 끌림을 느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유대감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제 그분이 저한테 유대감을 느끼고 성적 끌림을 느꼈을 때 이제 저는 그때 그분이 나는 지금 성적으로 끌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내가 상대방한테서 느꼈던 그 정체 모를 갈구들이 그게 성적 끌림이구나 하고 그때 확실하게 느꼈거든요. 그렇구나. 지금 무성애자들이 없는 성적 끌림에 대해서 추정하고 있는 현상을 보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지금 지어내는 게 아닌가 고민이 되네요. 하긴 사실 저희가 완전히 느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이 다음에 반성애자 편이나 혹은 회색무성애자 편에서 느껴보신 분들이 설명을 하면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저 이제 성적 끌림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무성애자들이 말하는 그 성적 끌림과 성욕의 차이가 뭐냐 이런 거는 이제 화가 진행되면 저 많은 정보들과 함께 네. 저희가 또 찾아오겠습니다. 네, 마밤. 뭐야? 아니 이제 나 이렇게 다음은 너무 넘어가는 느낌? 하긴 본능적으로 나왔어요. 저희 또 고민 상담 코너가 준비되어 있죠? 네. 혹시 근데 이 고민하니까 생각난 건데 보은님을 이렇게 정체화할 때 고민 그런 거 많이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무성애자를 어떻게 정체화하게 되셨는지. 정말 정체할 때 고민을 많이 했죠. 저는 제가 아무래도 무성애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무성애에 대해서 찾아올 때까지도 저는 영원히 퀘스천널이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 성적 끌림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정확히는 유성애자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알고 나서 모두가 저 같은 줄 알았는데 그러고 나서는 저는 빼도 박도 못하는 성적 끌림을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무성애자구나라고 알았죠.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퀘스천 기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그냥 퀘스천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미 정체화한 무성애자들도 이렇게 정체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잖아요. 그쵸. 재정체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상담 코너를 준비한 거죠. 저희가 상담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저희의 지켜봐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은님이 사연 읽어주신다고. 네? 네, 보은님이 읽어주신다고. 네, 이렇게 몰아가시니까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제가 무성애자인지 고민하고 있는 퀘스천월입니다. 연애 경험은 3번 정도 되는데 제가 엄청 좋아하진 않았어요. 대부분 상대가 먼저 고백하거나 친하게 지내다가 고백했습니다. 대부분 짧게 사귀고 헤어졌는데 마지막 연애는 400일 정도 갔어요. 그 후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전 애인을 못 잊어서 그런가 생각했는데 마음을 정리한 후에도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게 무성애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잘만 연애하더니 갑자기 무성애자가 무슨 소리냐며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연애할 때는 딱히 불편한 점이 없었는데 진짜 제가 무성애자인지 모르겠네요. 이런 저도 무성애자가 맞나요? 아, 네. 너무 저 너무 국어책 읽듯이 아니에요. 읽은 것 같아요. 명랑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정말 잘 읽어주셨어요. 아, 근데 혹시나 해서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렇게 정체성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완벽하게 판단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도 이렇게 약간 본인이 느끼는 것을 저희가 대신 느낄 수도 없고 정체화는 전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인 건데 그래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그리고 사소한 정보에 밖에 없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은 이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우선 이 고민에서 무성애자임을 예상하거나 알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네. 왜냐면 연애 감정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기 때문에 무성애자가 연애와 사랑을 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로는 무성애자의 성향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아마 사연자님이 고민하고 계신 내가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오히려 무로맨틱 스펙트럼에 대한 정보를 보시면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로맨틱한 끌림을 느끼지 못하는 거를 무로맨틱이라고 하죠. 무로맨틱이 무성애자와 자주 혼동되긴 하는데 평소에 사연자분이 로맨틱한 끌림을 잘 못 느꼈다. 그렇다면 무로맨틱 스펙트럼 중에 유대감을 형성한 상대에게만 로맨틱하게 끌린다거나 아니면 로맨틱하게 끌리지만 연애 관계를 형성하고 싶지 않아 한다거나 하는 이 외에도 다양한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자신과 비슷한 정체성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 중에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네. 근데 부모님이 너무 잘 말해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약간 연애를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의 감정으로는 완벽하게 판단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일단 무성애자는 기본적으로 성적 끌림의 정도에 따라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근데 어느 부분에서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무성애자인 걸 고민하게 됐는지 이런 것도 약간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저는 너무 공감이 가는 게 네. 제가 처음에 무로맨틱이 무성애자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성애자도 그러니까 로맨틱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무로맨틱 무성애자가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쵸. 하위가 아니라 아예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위도 아니고 완전 별개의 속성이죠. 왜냐하면 무로맨틱인데 유성애자일 수 있거든요. 그쵸. 심지어 이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로맨틱 성향과 성적 끌림을 누구한테 느끼느냐가 달라서 예를 들어서 로맨틱은 동성에게 느끼는데 성적 끌림은 이성에게 느끼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사실 완전히 별개의 속성으로 보시는 게 아, 판단하기 훨씬 더 좋죠. 네. 그래서 무로맨틱이랑 무성애자가 이렇게 자주 혼동이 되는 거죠, 저희가. 그쵸. 네. 무성애자 분들 중에 제가 느끼에는 아무래도 무로맨틱인 분들이 꽤 많기는 한데 그래도 굳이 같은 걸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화가 필요한 거죠. 기승전 가시화입니다. 네, 저의 목적이니까. 저 방금 너무 약간 아재 느낌이. 아유, 이 상큼한 모카솜님 어떻게 가셔야 됩니까? 저 완전 방금. 모카솜님 파릇파릇한 신입생이시잖아요. 여기서 그런 거, 부끄러워. 그래서 제가, 아까 빠밤 때부터 약간 느낌이 제가, 망한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로 가시는 걸로. 네.
약간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네. 제가 들었던 말 중에 뭐가 있냐면 네. 무성애자는 불쌍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불쌍하다고요? 네. 네. 아. 제가 그러니까 커밍아웃을 하지 않은 친구였는데 네. 그 친구가 굉장히 개방적인 아이라서 일단 뭐든지 그러니까 주워 들은 건 많아. 그래서 막 동성애도 나는 이해해줄 수 있고 뭐 양성애도 알고 있고 무성애도 알긴 아는데 퀴어적인 좀 더 지식이 많은 분이요. 네, 그래서 개방적이고 자기가 스스로 오픈 마인드라고 말하는 아이라서 스리슬쩍 이런 아이는 무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해서 제가 약간 나도 오픈 마인드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접근해서 대화를 하다가 근데 걔가 처음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근데 무성애자는 조금 불쌍한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왜? 약간 그래. 막 모든 거에 대해서 사랑을 하지 못하잖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을 저희 무대에서도 그거랑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신 분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분은 친구분이 네. 사랑을 못 느끼는 게 안타깝다며 펑펑 우셨다고. 세상에. 사실 이거는 무로맨틱이 들어도 억울할 이야기죠. 그쵸. 로맨틱이 없다고 해서 사랑을 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그쵸. 지금 듣는 입장에서 어떠세요? 저희가 불쌍한 것 같나요? 저는 사실 유성애자들이 너무 많은 것에 얽매여 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리의 삶이 더 좋지 않나. 약간 사과 멘트하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 되게 행복하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그래서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건 아닌 것 같은 게 예를 들자면 네. 되게 재밌는 예일 수도 있는데 저는 언니가 있거든요. 친언니. 네. 굉장히 친하거든요. 저는 저의 친언니를 굉장히 사랑해요. 네. 언니랑 친해요? 친합니다. 아니 어떻게 한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친할 수가 있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저희 둘이 좀 유별난데 좀 제가 좀 주변에 자랑 많이 하고 다녀요. 나 언니랑 친해. 되게. 근데 저는 그래서 언니를 사랑하고 엄마도 사랑하고 근데 이런 건 가족에 대한 사랑을 할 수도 있고 그쵸. 네, 무성애자가 감정이 없는 사람들은 아닌 거잖아요. 예를 들어 또 제가 고양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고양이는 진리죠. 근데 저는 심지어 저희 학교 캠퍼스 처음 갔을 때 길냥이부터 찾아봤어요. 우리 캠퍼스 안에 고양이가 산다는 제보를 딱 듣고 내가 여기 길냥이 찾아보고 말겠다고 오늘도 보고 왔습니다. 네, 2마리.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정도로 고양이를 사랑해요. 네. 지금 목가솜님이 굉장히 행복한 표정으로 흥분을 하셨어요. 근데 내가 무성애자라고 해서 너는 사랑할 줄 모르니까 넌 고양이 사랑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 너무 아니잖아요. 그쵸. 실제로 전혀 관련도 없을 뿐더러 굉장히 정말 그렇다고 하더라도 폭력적이죠. 네, 솔직히.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서 굉장히 일단 이 친구한테는 커밍아웃도 안 했고 별로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안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굉장히 아닌 척하면서 너의 생각은 잘못됐어 막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하나 얘기해줬더니 근데 다행히 근데 그 친구는 그래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무성애자에 대한 주변의 반응이라고 해야 되나? 오해? 우리 자연스럽게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저희가 혹시 이전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 네, 저희 무대 블로그 쪽지 혹은 무대 공식 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리고 모자라지만 최선을 다해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처럼 이렇게 여론의 사연이 이렇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지는. 네, 저희가 잡담을 하다가 그 고민을 이야기한 지는 꽤 되긴 했지만, 네. 그래서 많이 사연 보내주세요. 방송에 사연 나올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본인의 고민이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목가솜님이 말씀하셨던 그럼 무성애자에 대한 오해? 주변의 반응. 근데 저는 사실 딱히 그렇게 반응이 나쁜 적이 없었어요. 축복받으신 거네요. 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들을 제가 잘 피해 다니나 봐요. 이렇게 레이더라고 하죠. 네. 감지. 넌 좀 피해야겠군. 약간 포비아 레이더가 있나? 그거 되게 유용한 것 같은데 한 장만 좀 나눠주시면. 그래서 제가 거의 커밍아웃하고 들은 반응들은 정말 궁금해서 매우 물어보던지 그때는 제가
저도 유성애자인 그 친구가 너무 신기해서 밤새도록 정말 재밌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 정말. 그런 거 혹은 예전에 사귀었던 애인들한테 커밍아웃을 종종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난 뭐 네가 그런 줄 알았어. 그게 무성애자였구나. 이미 눈치채고 있어. 네, 설명도 필요 없어요. 그런 게 무성애자구나 하고 바로 납득을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근데 무성애자들이 근데 굉장히 많이 뭐라고 해야 될까? 폭력적인 말들을 많이 듣죠. 네. 네. 보통 방금 그 무성애 불쌍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듣는 사람 전 가만히 앉아있다 진짜 안면에 이렇게 싸다구를 맞은 기분이었거든요. 약간 황당하게 폭력적이지 않아요? 정말? 네, 정말. 순간적으로 얘가 지금 뭐라고 어떻게 근데 너무 진심으로 불쌍해하는 것 같은 거예요. 진심으로 불쌍해하면 좀 그거 좀 기분 나쁜데요? 기분이 또 나쁘죠. 그래서 뭐지 얘는? 나를 동정하지 마. 난 행복하거든. 그래서 이런 오해들인데 그래도 부모님이 주변에서 들어보신 거 있을 것 같은데. 저 어젠가 이제 회의를 하다가 지금은 해외에 있어서 녹음에 참여하지 못하는 찰리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이런 말 좀 하지 마라라고 몇 가지 예시를 주셨어요. 본인이 들어보셨던. 무성애자에게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네. 진행 욕심. 어떤 말을 들으셨냐면 너 파트너랑 섹스는 해? 강하다. 오르가즘 느껴? 자위 안 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어서 자, 여러분 저희의 그런 걸 걱정해주지 마세요. 알아서 잘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무성애자에게 아니더라도 유성애자에게도 너무 무례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 지금 애인이랑 섹스하니? 이런 거는 좀 그 유성애자들도 기분 나빠할 수 있는 거. 그쵸.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인데 오히려 커밍아웃을 했기 때문에 나는 얘랑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하고 그런 사생활에 관련된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근데 또 특히 이미 나는 무성애자야 라고 말을 했는데 거기다 대고 섹스는 해? 라고 물어본다는 거는 근데 사실 섹스를 하는 무성애자들은 있긴 하니까요. 있지만, 저처럼. 네. 있지만 좀 뭐라 해야 될까 배려가 없는 말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섹스는 해 이 뉘앙스 자체가 굉장히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런 무시하는 뉘앙스가 들어있죠. 뭔가 당연하다는 듯이. 네, 묻는 것도 기분 나쁘고 뉘앙스도 기분 나쁘고.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상대방의 사생활에 대해서 물어보기보다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그냥 무성애자에 대해서 무성애자들은 섹스를 하냐, 뭐 무성애자들은 오르가즘을 느끼냐 이런 질문이라면 조금 덜 무례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실제로 존재하긴 해.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쵸. 좀 드립으로 던지는 무성애자? 그게 있어? 이런 느낌? 네. 좀 진지하게 던지는 분들보다는 정말 장난으로 나는 욕구가 왕성하고 나는 성생활이 왕성하다. 근데 무성애자 있을 리 없어. 이런 느낌으로 던지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반대의 워딩들을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지금은 반성을 하고 있는데. 하셨어요? 네, 저 굉장히 유성애 포빅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유성애자가 정말로 실존하는 게 맞는지 제가 정체를 하고 나서 한동안 고민이 돼서 유성애자들한테 물어보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능 외에 뭔가가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라서 상상도 안 되고 믿겨지지도 않고 유성애자들에게 종종 있는 사랑해서 하고 싶다라는 전제 있잖아요. 그게 전 너무 이해가 안 됐었어요. 사랑하니까. 근데 저도 약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다 핑계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왜 사람에게는 번식 본능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사회 통념상 여러 사람이랑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옆에 내 애인이 있으니까 내 애인과 핑계를 대서 하자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편협하고 부끄러운 생각을 했었는데 사과 한번 저를 만났던 유성애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지금 막 유성애자분이 지금 방송 들으시면 진짜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차이점이죠. 지금은 이해합니다. 네. 예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유성애자분이 자신의 애인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 사람과 사랑이기 때문에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 눈빛과 그 표정에 모든 그 사랑이 다 들어있어서 확 와닿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저는 이제 유성애 포빅한 발언을 삼가할 수 있게 됐고요. 네.
저는 한번 완전 제대로.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별로 이렇게 진지하게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상처받았던 말이 뭐였냐면 네. 제가 아까 저는 처음에 양성애자인 줄 알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커밍아웃을 했을 때 어떤 분의 반응이 뭐였냐면 너무 진지하게 고민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자체가 저는 약간 느낌이 뭐였냐면 나는 지금 고민을 한 달간 재수하는데 공부하는데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했는데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라는 게 무성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 무성애가 아닐 수도 있어. 바뀔 수도 있잖아 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 흔히들 말하는 너는 아직 경험을 안 해봐서 그래. 그런 느낌으로 확 와닿아서. 그래서 그게 사실 특히 나이대가 어린 무성애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폭력적인 말이죠. 네. 아직 안 해봐서 그래 이런 거. 근데 저는 별로 앞으로도 하고 싶지 않거든요. 아니 왜 굳이 내가 그거를 거쳐서 해야 되죠? 왜 확인하기 위해서 굳이 해볼 필요는 없죠. 확인을 왜 받아야 돼? 난 이미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죠? 사실 그런 논리로 본다면 세상의 모든 이성애자들과 동성애자 기타 등등은 잠재적인 양성애자라고 볼 수 있겠죠? 안 해봤으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대박. 정말 완벽한 비유. 근데 사실 저는 혹시나 싶은 마음도 있긴 있어요. 그쵸. 근데 약간 처음 고민할 때는. 네. 완전히 저도 호모섹슈얼? 그러니까 동성애자일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진 않거든요. 제가 아직 완전히 신체적으로 여성인 애인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그럴 경우에 성적 끌림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저는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 느낌인지 알것 네, 같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솔직히 딱 봤을 때 알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은 악의를 가지지 않고 그냥 정체성은 평생 찾아가는 것이다. 너무 거기에 갇혀있지 말라 이런 의도로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당시에 약간 진지하게 그쵸. 네, 이미 결론을 내렸는데 그렇게 말을 하시니까 약간 심지어 그 재수 기간에 한 달이라는 그 황금 같은 시간을 가지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약간 서운하다고 해야 되나. 그쵸. 너무 진지하게 안 받아들여준 느낌이 날 것 같아요. 네. 또 무성애자들이 또 듣는 폭력적인 혹은 그런 오해들 또 뭐가 있을까요? 저 어제 또 회의할 때 들은 이야기가 더러운 플라토닉이에요. 더러운 플라토닉?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드립성이긴 한데 너네만 깨끗하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성생활이 왕성하신 분들이 이제 농담으로 쓰시는 말인데 사실 농담인 걸 알아도 약간 억울하긴 하죠. 그쵸. 저는 성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뭐 굳이 어떤 게 좋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굳이 거기에서 언급이 되면 약간 슬프죠. 그쵸. 방금 그래서 그 말 하시니까 번뜩 생각이 났는데 네. 이런 거 언급해도 괜찮을까 약간 고민이 되긴 한데 예전에 제가 모 SNS 상에서 네. 어떤 글을 봤냐면 무성애자들은 괜히 성소수자 타이틀을 얻고 싶어서 특별해지고 싶어서 플라토닉 러브를 한다고 패션 케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라벨링을 붙이고 싶어서 그냥 성소수자인 척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그 얘기를 듣고 그 SNS에서 처음 그거를 접했을 때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까지 아니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 패션 케어라든지 라벨링이라는 말도 좀 웃겼어요.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성소수자라고 느끼고 그쵸. 내가 소수자라고 느끼면 그게 성소수자고 퀴어고 근데 뭔가 약간 무성애자는 그냥 성소수자이고 싶어서 그렇게 보이고 싶어서 그렇다라는 게 어쩌면 그분이 진심으로 무성애자가 있을 리 없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도저히 성적 끌림이 없는 게 상상이 안 되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게 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또 그분이야말로 약간 성소수자 타이틀에 대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무성애자한테 그런 공격을 한 게 아닐까. 찔려서 그렇다. 약간. 그래서 제가 방금 생각하는데 그게 굉장히 폭력적으로 다가왔었어요. 그쵸. 꼭 그리고 굳이 엄청난 플라토닉 러브도 아니잖아요. 그쵸?
나는 내가 하고 살 수도 있는데 나의 파트너에게 맞춰서 어느 정도 섹스를 할 의사가 있는데 플라토닉이라고 하시면 굉장히 무성애자들의 연애 스타일을 너무 단정 짓는. 그쵸. 근데 솔직히 굉장히 다양하니까요. 이제 무성애자만큼 저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 성소수자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젠더 쪽은 좀 굉장히 다양하지 않나요? 아, 젠더는 정말 다양하죠. 젠더는 솔직히 정말 다양하고요. 젠더 키어는 알아도 끝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약간 무성애자라고 하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동성애자라고 하면 그냥 딱 동성애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나와 같은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들. 근데 약간 유대감 같은 그 사람들의. 근데 그러니까 유대감이 아니라 약간 동성애자는 딱 동성애자인데 뭔가 무성애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뭐 성욕이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성적 끌림을 느끼진 않지만 섹스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난 섹스 전혀 못하겠어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그런 다양함. 아예 정체성 자체가 훨씬 더 카테고리가 넓고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느낌이 나요. 네. 저도 사실 동성애자들끼리도 어느 정도 그들 사이에서 뭐 성적 끌림을 느끼는 정도라든지 굳이 나누면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좀 그들끼리 유대감이라든지 어느 정도 말이 통한다? 그런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저 제일 신기했던 게 네. 게이 유튜버의 유튜브를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게이는 게이를 알아본대요. 게이다? 약간 걷는 거, 말하는 것만 보고도 약간 촉이 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로 적중률이 높나요? 근데 저는 그 유튜브를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래? 그렇구나. 약간. 근데 그래서 예전에 저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무성애자들끼리는 게이다 같은 알아볼 수 있는 게 없냐 이러는데 정말 없는 거예요. 전 솔직히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 무성애자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고 이제 무대 활동을 하면서 좀 사람들이랑 친해지니까 자주 어울리게 되는데 정말 너무 제각각이에요. 성향도 제각각이고 성향뿐만이 아니라 도저히 무성애자들이 공통점이 뭐가 있나요? 이러면 하고 생각해본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성적 끌림이 없거나 혹은 스펙트럼에 계신 분들은 뭐 였거나 뭐 다양하거나 뭐 이것도 다양하다고 나오니까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없겠네요. 어쨌든 네. 정말 제각각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 그래서 가시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을 하고 결론이 있다. 똑같은 것 같은 건 제 착각인가요? 아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이렇게 떠들고 있다. 네. 우선 저 그 다양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그 회색 무성애자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알지. 유성애자와 무성애자가 두 개로 나눠진 게 아니라 그라데이션 같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그 안에서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론상으로는 알고 있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어떤 걸 느낄지 상상도 안 되고요. 네. 저는 반성애자의 경우에도 처음에 듣고 도대체 그게 뭐지 하고 이야기를 포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사과 멘트 약간 나가고. 그래서 보은님은 그냥 무성애자이신 거예요? 네, 로맨틱 무성애자? 네, 태어나서 한 번도 정말 단 한순간도 성적 끌림 비슷한 것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적 끌림을 느낀다는 게 어떤지, 성적 끌림을 자기 자신한테 느끼거나 상황에다가 느낀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때로는 느끼고 때로는 느끼지 않는다는 더 어려운 개념인 거죠. 상상이 되지 않는? 저도 그냥 딱 정의하면 로맨틱 무성애자기 때문에 네. 진행자들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부터 게스트를 어떻게든 섭외를 해서 이렇게 무성애자들이 다양하다? 약간 그런. 네, 아마 제가 반성애자 편을 맡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반성애자를 자진해서 맡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한 게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호님이 질문을 잘 끌어내실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 거의 취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분 오셔서 육개장 드시고 막 설렁탕 드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밥을 마련해놔야겠네요. 이렇게 둘이 마주보고. 저는 게스트를 두 분을 초대를 하고 싶은데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도 어떻게 한번 섭외를 잘. 네. 혹시 뭐 또 이런 거랑 관련돼서 궁금한 점 이제 무대, 쪽지, 메일 열려 있는 걸로. 네. 네, 쪽지나 메일로 궁금한 점을 물어주시면 저희가 거기 빙의해서 게스트분들께 굉장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물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정적으로 네. 빙의해서 진짜. 제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촬영 정체성 모르기 때문에 특히 오토콜이 오토모노 섹슈얼에 대해서는 제가 매번 설명을 읽는데 도저히 머릿속으로 들어오지가 않아서 네. 네, 제가 글만 보면 울렁증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이런 진행자라서 저는 더 심각했던 게 저는 약간 무성애자, 그래서 반성애자, 그리고 회색 무성애자 이 정도밖에 자세히를 몰랐어요. 그래서 무대에 들어오고 나서 더 다양하신 분들을 만나고 그래서 저는 진짜 굉장히 다양하죠. 네. 네,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궁금하실 텐데 저희와 같이 함께 궁금함을 풀어가요. 네. 그리고 원래는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방송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뭐. 네. 네, 그러면 아마 저희가 다음 편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해드리자면 다음 화는 반성애자에 대한 화가 될 것 같아요. 네. 앞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정신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면 성적 끌림을 느끼는 반성애자에 대해서 다음 화에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또 상담 보내주시면 다음 화에도 상담이나 사연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제발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댓글도 다실 수 있으시면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너무 보고 제대로 굉장히 하신다. 힘이 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무방한 이야기 모카솜. 보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